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 좋은 인연, 그리고 나쁜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까지였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나쁜 인연이 생기면 단순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결론 짓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은 나쁜 인연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날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 문제도 없는 제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해서 제 능력에 따라서 제 감정에 의해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극도로 악한 범죄자 근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죄다 제 탓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는 있죠. 교통사고 같은 인연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됐다면 우리는 왜 마주치게 됐을까요? 우리는 주로 불행할 때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불행한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식할까? 왜 저렇게 감정적일까? 왜 저렇게 가난할까? 왜 저렇게 멍청할까? 왜 저렇게 양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저는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된 책임이 제 자신에게 있다고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혐오하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기억과 불쾌감을 말끔하게 지우지 못한 제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혐오하는 대상과 정반대의 능력과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행을 겪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혼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남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나의 책임에 의해서. 사실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서 혼란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이 도둑 같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그 사람을 만나서 괴롭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불편하고 싫을 거예요. 물론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취하는 것도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과 관계가 끝나고 그들이 그들 본래의 위치에 되돌아가게 됐을 때 그럴 때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결핍감, 우울함이라는 문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나와 남이 너무 다를 때 생기는 불협화음,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주로 너무 다른 상대와 나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공통분모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관계를 맺어서 나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기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알아볼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는 여러분보다 가진 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해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이 부자여도 똑똑해도 나쁜 인연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 사람과 모여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된 습성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의 장점을 망가뜨리거든요. 제 입장에선 나쁜 인연입니다. 먼 곳까지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 사람도 아주 싫어해요. 제 장점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런데 종종 저는 이런 부류와 인연을 맺곤 합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불행할 때, 우울할 때, 저 스스로에게 제가 변칙을 허용하는 것이죠. 제 잘못이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저지른 이런 실수, 잘못들을 깨달았을 때 저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감정은 자유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에게 해를 끼친 그 인연들을 혐오하고 저주했는데요. 제 잘못을 깨닫고 나니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쁜 인연을 안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 확신. 저는요, 실패를 하게 되면 잠을 먼저 푹 잘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서 얘기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실패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과제이니까요. 타인에게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저는 실패를 하게 되면 그저 쉴 거예요. 싫어하는 인연을, 나쁜 인연을 계속 마주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인연들을 만들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끊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는 태도로 그 인연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정말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었어야 됐어요.
투정뱅이가 싫으면 낮에 나가서 공원을 거닐면 돼요. 술집 가지 말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끄고 잠들면 되고요. 폭력적인 연인이 싫다면 그 사람이 왜 폭력적일까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연인을 만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 싫으면 제 자신이 먼저 책을 읽어야 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지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싫어지면 제가 능력을 더 갖추고 돈을 벌어서 만나는 사람의 부류를 바꾸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착취하는 습성을 가진 친구가 곁에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신다면 그 친구에게 그저 바쁘다고 얘기하시고 인연을 점점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뒤에서 욕한다고 하더라도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그 사람이 건축해 놓은 아주 훌륭한 건물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세계는 완전한 우주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만 여러분은 물러나야 될 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어둡고 촉촉한 길 위에 스스로 가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걷고 있던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간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잠깐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연인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친절한 친구, 정직한 친구, 배려 깊은 연인, 능력 있고 성실한 동료, 똑똑하고 부유한 친구, 이런 특징들이 떠오를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우리가 나쁜 인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저 특징들과 좋은 특징들과 반대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고요. 나쁜 인연을 끊고 좋은 인연을 더 많이 만나며 살아가는 방법은 아마 우리 안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갖추지 못했는데 남이 갖추길 기대할 순 없는 거죠. 여러분이 불행할 때 연락이 잘 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행복해졌을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인연은 배가 고플 때 먹는 썩은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은 이제 없어도 돼요. 불행스러운 사건에 놀라서 주저앉아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인연, 이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이미 열어주셨다면 이제 그만 내보내시고 다시 문을 잠그셔도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보다 깨끗한 물 한 잔 더 드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불필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짧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지옥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천국과 지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단태였습니다.